기업이 이 지경인데 이러다 줄패어 본다.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사실에 가깝습니다. 2023년 올해입니다. 2분기 기업 매출 하락률이에요. 기업 매출 하락률 마이너스 4.3%예요. 기업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업 규모가. 물론 3분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3분기는. 2분기가 최악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그 최악이 마이너스 4.3%입니다. 마이너스 4.3%면요. 추세선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를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너스 4.4%란 최악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추세는 어떤가? 과거에 보니까 코로나19의 위기 때 2020년 2분기 마이너스 10.1%가 있었구나. 그때 이후로 마이너스 4.3%는 최악이구나.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19의 위기가 있어서 마이너스 10.1%였지 지금은 특별한 뭔가 이벤트가 강한 그런 위기는 없는데 마이너스 4.3%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라고 봐요. 2021년 4월에 4분기에 24.9%까지 매출이 빵빵빵 늘어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말입니다. 2022년 2분기를 기점으로 20.5%를 성장한 이후로 3분기에 17.5%, 4분기에 6.9%까지 떨어지더니요. 올 1분기에는 0.4%까지 떨어지다 급기야 2분기에는 마이너스 4.3%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업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기업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무너지니까 우리 기업의 매출도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제를 보면 말입니다. 세계 3대 시장 중에 유럽, 중국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근데 중국에 우리가 비중이 많아요. 유럽도 수출을 하지만 중국에 비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곧바로 타격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빚이 많아서 돈을 안 써요. 이자 폭탄 때문에 이자 내는 게 더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씁니다. 그러니 기업 매출이 늘어날 리가 없지요. 참 심각하죠.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러스가 됐어요. 플러스가. 그렇지만 기업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야 될 숫자들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뭐가 숨어 있느냐. 2020년 2분기 최악일 때 2분기도 영업이익률이 5.3%였습니다. 3분기에는 6%였고요. 나쁘다 했는데도 말입니다. 4분기에는 3.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으로 돌아오면 작년 4분기에 1.3%까지 꼬꾸라지더니요. 2분기에는 2.8%, 3분기에 3.6%까지 늘어났습니다만은 1년 사이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는 사실이에요. 작년 2분기에 7.1%였던 영업이익이 올 2분기에 3.6%까지 떨어졌잖아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 기업 입장에서는요. 투자할 수 있을까요?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더 중요한 거 이자 낼 수 있을까요? 이자 내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부실이 얼마나 될까요? 부실은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어요. 매출이 마이너스 난 것은 그래도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이 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부채 어떻게 갚냐고요. 부채 2022년 기준으로 2719조나 되는데
예, 지금 2,719조 중에 부실기업의 부채 비중이 7.8%예요. 7.8%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실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부실기업은 최악의 상태가 될 겁니다. 벌어서 이자를 못 내는 좀비 기업으로 점점 전락이 될 거예요. 그래도 2021년에 8.1%보다 낮아졌다고 하지만 2023년에는 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충격적이죠. 저는 영업이익이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인건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는 안 주면 바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자는요. 이자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자 폭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률이 저렇게 반토막이 나면 이자가 장난 아니거든요. 7월 현재입니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입니다. 5.25%예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5.25%만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높고요. 그러면 이 수치를 과연 말입니다.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기가 좋아진다면 모르겠어요. 경기가 좋아진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자도 내고 매출도 늘고 기업의 활동이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든 요소가 많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만 하더라도 6월에 102.7에서요. 7월에 103.2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더니 8월에 꼬꾸라졌어요. 적은 수치긴 하지만 103.1까지 꼬꾸라졌습니다. 103.2가. 물론 100보다 높으니까 뭐 문제가 없다. 경기가 좀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이게 한번 꺾이면요. 경기는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게 마구마구 내려갔을 때 과연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기업들의 줄폐업이라는 게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 모르겠으나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 뭐 경제 규모가 쪼그라드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것은요. 기업이 줄폐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해봅니다. 기업이 좋아야지 증권시장도 좋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증권시장이 과연 좋아질까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해봅니다.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다양한 요소가 시장에 작동이 되겠지만 지금 핵심은 그거잖아요. 기업의 실적. 그죠? 물론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2분기가 최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한 번쯤 말입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좋아진다 이 말만 믿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